네, 윤근입니다. 방금 저 배경으로 저기 인수봉이죠? 저기 저 협곡에 따라서 지금 개미같이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그 클리프 행어라고 하나요? 저 이제 저기를 따라서 지금 수직 절벽을 암벽 등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로 저기를 한번 쫙 훑고 꼭대기 올라가서 다이빙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날려보면 신호가 거의 똑같이 터져요. 근데 올라가다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 벽까지 올라와서 저 위까지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UAV 거리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한 600m, 700m 되면 이제 이게 끊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M모드가 풀리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20m까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20m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UAV 거리가 풀리면서 매뉴얼 모드가 풀리는 거였어요. 신호는 짱짱한데. 아 그래서 좀 이해가 가네요. 도심에서도 날릴 때 제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무역센터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딱 UAV 거리 제한이 풀리더라고요. 거리값은 다 달랐어요. 그래서 거리가 한 600m, 500m대 그러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높이가 120m였을 때 끊기는 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 120m까지만 나는 높이를 날리겠다라는 것만 잘 준수해 주시면 얘도 똑같이 정말 멀리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물론 요턴버그가 있어가지고 조금 방금도 돌아오면서 이렇게 크게 좀 시네마틱 촬영으로 잘 내려오긴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획 돌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익숙함,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치만 좀 갖고 계시면은 얘도 섭기처로 정말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연 이틀 동안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마 제가 날린 영상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난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이번에 날렸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올린 DJI 네오의 극한 테스트기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 영상은 북한산 초입에 있는 영봉이라는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북한산 인수봉을 바라보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 네오로 과연 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한 45도로 해서 지금 매뉴얼 모드, 아크로 모드를 지금 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속도 편집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광활한 지역에서는 한 45도 정도로는 날아야지 좀 약간의 속도감이 느껴져요. 지금도 좀 느리다는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바타의 속도와 상당히 유사해 있습니다. DJI FPV는 물론 이거의 2배의 속도가 있지만 얘는 약간 느린 듯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 이게 아바타의 속도와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또 그리고 나무에 스쳐 날아가면 좀 속도가 빠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요턴버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치를 두면서 지금 제가 나무 위로 날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기계의 어떤 한계점을 알면요, 이 기계의 맥시멈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맥시마이저에서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이 순간 여기 이런 암벽 등반가들이 있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는데, 네오로 보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조그만한 토이 드론으로 야, 이런 걸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니. 아,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120m 제한에 걸려서 여기서 지금 UAV 거리 제한이 뜨면서 매뉴얼 모드가 풀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거를 이어서 노멀 모드로 그래 POI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보자 하면서 쭉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 사람들을 중심으로요. 근데 오히려 이거가 더 장엄하고 더 멋있는 장면이 이렇게 찍혔어요. 제가 그냥 매뉴얼 모드를 훅 지나갔으면 이 장면 분명히 못 찍었을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되면서 매뉴얼 모드에서 노멀 모드로 바뀌면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멋있는 장면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OI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저 바위 틈새에 저렇게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주말에. 그래서 다가가 보고 있는데 이분께서 저를 보시고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쭉 가서 이제 이분들을 근접 촬영을 좀 해드리고 조금 줌아웃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도 보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한국이 선진국이구나. 뭐 저도 이제 이런 드론으로 이런 즐거운 취미를 보내고 있지만 저분들도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약간 국뽕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다시 이제 매뉴얼 모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109m까지 오셔야지 다시 매뉴얼 모드로 바뀌어요. 110m에서도 매뉴얼 모드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하강을 하는 장면이고요. 109m일 때 이제 제가 매뉴얼 모드로 바꿔서 다시 다이빙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이빙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획 하면서 요톤버그. 씨 깜짝. 또 요톤버그. 이런 요톤버그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45도다 보니까 수직 다이빙 하다 보면 이게 획 제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수직으로 다이빙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약간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쭉 내려오세요. 완만하게. 그러면은 다이빙처럼 보이면서도 요톤버그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고수들은 절대 장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장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그거를 제가 손가락으로 보정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즉 고수들은 절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내가 정말 구현하고 싶은 생각대로 그 툴을 갖고 구현해내는 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고수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런 토이 드론으로 누가 이런 영상을 찍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저도 이거 찍으면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어떤 연습들의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동적인 주말이었습니다. 저 노말 모드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찍고 있죠? 네.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20m 제한이어서 UAV 거리 제한이 걸렸었구나. 저는 길이 값으로 인해서 거리 때문에 한 600m 가면 걸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끊긴 거였네요. 그래도 이런 산에 이렇게 가벼운 드론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정도 찍을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그 구매 가치가 있는 그런 거랑 보시면 돼요. 본 영상은 제가 북한산 정상 백운도에 도착해서 촬영했던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날리면서 아직 이 기체의 한계, 이 기체의 어떤 단점들, 문제점들을 아직 파악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 날렸던 영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가 큰 바위 사이로 처음에는 날렸었고요. 이게 북한산에서 바라본 2024년 9월 8일의 일출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해가 뜰 때 바로 비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 오른편 바위 위에 앉아 있었고요. 이런 절벽 아래로 내려가도 신호가 어느 정도 잘 터지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산에서는 이런 그 반대편에도 산이 있기 때문에 전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전파가 있기 때문에 전파 수신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근데 이 장면 너무 멋있죠. 태극기가 이렇게 펄럭거리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은 속도 편집을 제가 한 영상입니다. 그 약간 이렇게 다이빙하는 이런 장면에서는 좀 가속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좀 지루하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속을 해준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치듯 날면 되게 빠른 속도로 나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빨리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봉우리를 인수봉을 돌아서 다시 봉우리 아래로 다이빙도 해보고 이때는 약간 제가 좀 가속을 좀 주긴 했었던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출을 향해서 날아가 보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보고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멀리서 관망을 하지만 이렇게 날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이 기체 가격이 25만원 밖에 안 하니까 정말 대단한 툴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에게 큰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그런 툴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런 마운틴 서핑이에요. 이런 리치 서핑이라고 할게요. 이런 그 능선을 따라서 쫙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인데 저도 이게 어디까지 저 밑으로 신호가 터질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확실한 거는 DJI 아바타 2보다는 신호가 조금 더 짧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약간 주황색으로 좀 나오길래 이제 좀 급하게 다시 회전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약간 좀 가속을 줘서 좀 속도감 있게끔 올라오는 느낌을 줬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마운틴 서핑 영상도 상당히 멋지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날면은요 절대 요톤버그가 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회전하거나 수직 다이빙을 하거나 그러면 요톤버그가
생기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돌 때 비행기가 날듯이 하면은 요턴보그가 없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풍이 불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그래서 아침 일찍 날리시면은요 아직 그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바람이 좀 적게 붑니다. 그래서 보통 날리실 때는 이런 오전 일찍 날리시면요 더 잘 날릴 수 있다는 팁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꼭대기 요 앞에 한 명 하얀 속옷 입고 까만색 바지로 앉아 있는 사람 보이시죠? 저게 저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장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저도 이거 찍고 진짜 닭살이 온몸에 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다시 한번 다이빙을 쭉 한번 해주고 여기에 이런 성곽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어요. 저 성곽들도. 그 다음에 이제 일출을 보면서 쭉 한번 암벽을 타고 일출의 주황색 그런 석양 같은 그런 주황색 물든 암벽을 바라보면서 상승해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저기서 점프하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저거 못하겠던데.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배터리가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갔던 데 한번 또 날아보고 지금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 북한산 잘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멋있는 산인 줄 몰랐어요. 자주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드론 날리기가 쉽진 않지만 국립공원이라서 어쨌든 정말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노멀 모드로 해서 다시 저에게 복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귀하실 때는 이렇게 나를 보면서 돌아오다가 한 바퀴 돌려서 이제 뒤를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돌려주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꺼집니다.